세계경제포럼이 2025년 세계 성평등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48개국 중 101위. 작년보다 7계단 떨어진 순위죠. 여성단체들은 이걸 근거로 한국은 성평등 후진국이라며 금과 옥조처럼 떠받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 118위, 중국 127위, 인도 131위, 터키 137위, 이란 143위. 반대로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슬란드 1위, 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영국 4위, 스웨덴 6위, 호주 13위 작년 24위에서 급등, 나미비아 8위, 루안다 9위, 몰도바 7위, 니카라과 11위, 쿠바 20위권. 즉 지수만 보면 한국이 루안다나 니카라과보다 성평등이 뒤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습니까? 세계경제포럼 지수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만 따집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99점, 여성이 98점을 기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집단 모두 세계 평균인 90점을 훨씬 웃돌아도 이 지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점 낮으니 불평등하다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남녀 모두 70점, 70점으로 매우 열악해도 격차가 없으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5위 한국 여성은 이미 교육보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 진학률, 기대 수명, 기초보건지표 모두 남성보다 높거나 비슷한데 보고서에서는 그냥 동등으로 처리돼 추가 점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세 반대로 정치 대표성은 매우 낮습니다.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약 19%에 불과하고 장관급 여성 비율도 낮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순위가 크게 깎여버린 겁니다. 즉 여성에게 유리한 지표는 동등 처리되고 여성에게 불리한 지표는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라서 한국의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거죠. 유엔개발계획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12위. 다른 국제기구의 지표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하는 성불평등 지수가 그 예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 지수는 격차만 보는 게 아니라 절대 수준까지 고려합니다. 모성 건강, 교육, 노동시장 참여, 정치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죠. 그 결과 2025년 한국의 순위는 172개국 중 12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1위에 이어 2위입니다. 지수는 0.0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성불평등이 적다는 뜻입니다. 즉 WEF만 보면 한국은 101위 성평등 후진국, UNDP로 보면 12위 성평등 선진국. 같은 나라를 두고도 지표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성단체가 이런 지표를 근거로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세계경제포럼 지표만 붙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 정책 우선순위가 왜곡됩니다. 교육보건은 이미 세계 최상위인데도 정치 대표성만 강조되다 보니 보여주기식 쿼터제 같은 대책만 강화됩니다. 정작 경력 단절, 돌봄 격차 같은 실질 문제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둘째, 남성 분리 문제는 외면됩니다. 대학 진학률, 기대 수명, 자살률, 산업재해율 같은 영역은 지표에서 빠져있어 정책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셋째, 사회 갈등이 심화됩니다. 세계 100위 받기라는 프레임은 국민 체감과 괴리를 만들고 특히 청년 남성층의 반발을 폭발시킵니다. 넷째, 국제 이미지와 국내 체감의 괴리입니다. 밖에서는 성평등 후진국 낙인이 찍히고 안에서는 정책 불신만 커집니다. 결국 세계경제포럼 성평등 지수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루안다, 나미비아, 니카라과, 몰도바가 한국보다 위라는 사실만 봐도 이 지표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은 반드시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 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 같은 지표를 함께 참고해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